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인들이 모두 채식주의자일 것이라 속단하지만 사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채식을 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도 채식주의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농업을 주로 했던 고대 인도아 대륙의 원주민들과는 달리 유목 생활을 했던 아리아인들은 소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베다 시대에는 소고기를 포함한 육류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고대 문헌인 우파니샤드에는 아들을 낳고 싶은 부부라면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한 용인되었고 그 희생은 도사를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전통 대체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의학 목적으로 고기를 처방하는 것은 힌두교인이 채식주의자라는 개념과는 상반됩니다. 사실 인도에서 채식주의의 시초는 힌두교가 아닌 불교와 자이나교에서 기원합니다. 두 종교의 창시자인 부다와 마하비라가 강조했던 불살생의 아임사에서 비롯된 채식주의는 돼지고기를 곁들인 마지막 식사를 한 부다의 불교보다는 자이나교에서 더욱 발전해 왔습니다. 자이나교인들은 달걀이나 유제품은 물론 채소 중에서도 감자처럼 그 자체가 씨앗이 되는 식물은 먹지 않을 만큼 대부분의 신자들이 채식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이나교의 아임사 사상이 힌두교로 전파되었고 카스트의 상위 계급인 브라만에서 아임사를 존경스러운 미덕으로 간주하며 살생을 터부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제 계급인 브라만들 사이에서 채식주의는 아임사를 존중하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채식주의는 브라만 사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브라만들이 채식주의를 실천한 것은 아니며 지역, 가족, 사회 계층에 따라 채식주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카슈미르의 브라만 최고 지배계층인 판디트는 양고기를 진미로 여겼으며 바다가 인접해 있는 벵골의 브라만들은 생선을 즐겨 먹었습니다. 해안에 인접한 도시인 콜카타, 첸나이의 채식주의자의 비율은 5% 내외이며 뭄바이 또한 20%가 되지 않는 반면 델리를 비롯한 내륙 지방에서는 채식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인도 정부는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소고기를 소비하는 인구 비율도 15%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인이 80%인 나라이지만 대부분 육식을 하고 있으며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브라만 계급의 3분의 1 정도만이 채식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왜 인도인, 특히 힌두교인들은 채식주의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인도 사회에서 그 집단을 대변하는 특권 계층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며 공동체, 특히 국가에서의 이러한 일반화는 고정관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비채식주의자라는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특권 계층인 채식주의자와 구별하기도 하며 이것은 채식주의자의 사회적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상층 카스트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반화된 인도에서는 육식을 하는 사람을 천시하거나 하위 카스트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자체가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는 돼지고기나 힌두교에서 성물로 여기며 숭배하는 소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나 아주 낮은 카스트의 신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육식을 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본인을 채식주의자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은 육식을 하면 하위 카스트로 경시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몸은 육식을 원하지만 머리에서는 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집권당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은 소를 보호하고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채식주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의무이자 더 나아가 사회적 계급으로까지 일반화된 채식주의. 최근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식습관으로 육류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인도에서 그 일반화를 깨트릴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요?